미급여 신고에 대한 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려서 가능한 한 짧게 하면서 그동안에 좀 궁금하셨던 부분을 제가 답하는 형식으로 말씀드린 거를 기반으로 해서 내일 아침에 좀 정리를 해서 질문 들어온 것까지 해가지고 정리를 좀 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우리 저기 녹취를 좀 네, 녹취 준비했습니다. 예. 녹취를 좀 해주셔서 네. 일단 지금 협회의 가장 현안은 노조협약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상훈 후보가 사퇴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볼 적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은 노사협약서였다는 게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러면 이 노사협약서가 뭐가 문제이고 앞으로 이 노사협약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인데 일부에서는 어떤 후보는 노사협약서를 파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노조와 인간적으로 정서적으로 해서 풀어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다 좋은 얘기일 수 있지만 다 모순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노사협약서는 저희 정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풀어야만 풀릴 수가 있는 문제다. 이거를 좀 전제 조건으로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출마하기 전에 출마하고 나서 바로 노무 전문 변호사에게 노사협약서를 주면서 법률 자문을 받아왔더니 결론적으로는 노사단체 협약 내용 중 일부가 민법과 정관에 위배되어 있다. 이런 결론을 제가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4월 19일 날 체결한 노사단체 협약서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 그래서 이 노사협약서가 무효냐?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사협약서는 유효하되 그 내용에 있는 내용상의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위법된 사항을 가지고 재협상을 해야 된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이냐? 이 노사협약서는 형식에 있어서 우리 사측의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이사, 다시 말해서 협회장과 그 사측의 일단 노조 형식에 맞춘 그런 서류, 그 서류에 사인이 된 이 두 가지 요건이 형성이 되면 노사협약서는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노동부에 노사협약서가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기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내가 약속을 안 지키면 그거는 계약 위반, 어떤 형태로 형사적인, 민사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법 제59조에 대표라는 그런 명확한 자격이 있으면 노사협약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치과의사협회의 정관입니다. 치과의사협회의 정관은 정관에 보면은 대표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제한을 받는 5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총회의 의결을 걸쳐야 되는 5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산과 결산에 대한 것은 반드시 총회를 걸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작년에 저희가 69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그 당시에 그 노조에서 요구했던 그 초과 근무 수당, OT 수당이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서 인준을 받고 그게 지급이 된 선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올해도 이제 만약에 노조에서 어떤 비용이든지 간에 요구를 하게 되면 그 비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기총회를 걸쳐서 지불이 돼야만 문제가 없는데, 첫 번째는 저희 협회 대표, 말해서 정관의 협회장이 그 지켜야 될 예산과 결산에 대한 것을 대의총회를 걸치지 않았다는 게 일단 첫 번째 정관에 있어서 저희 전임 이상훈 회장의 위법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법에 보면은 각 조항에 있어서 교사자가 있고 방조자가 있는데 이상훈 협회장이 대의총회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한 위법적인 사항에 책임을 진다면 같이 계약서를 쓴 노조는 그 대의총회를 거쳐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에 대한 상황에 따라서 알고 있었다면 같이 방조자가 되는 거고,
소위 말해서 쌍방 책임이 되는 거예요. 모르고 시작되면은 그거는 우리 치과의사협회의 대표만 문제가 되는 일인데, 이 노사 협약서를 만들기 위해서 9번의 회의를 했습니다. 올 초부터 9번의 회의를 했는데, 그 녹취록을 다 검토를 해보니까 5차, 6차, 7차 이 3번의 그 회의에서 이 노조 쪽에서 이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대의원총회를 걸쳐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의원총회를 걸쳐야 됩니다라고 답을 줬던 그 녹취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조 측에서도 모든 예산이 집행이 되려면 반드시 대의원총회를 걸쳐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 사측에 소위 말해서 협회의 대표가 소위 말해서 3사람으로 쭉 진행이 되다가 한 사람이 빠지면서 나중에 가서는 2사람이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이제 대표자의 그 변화가 있으면서 8차, 9차에 가면서는 그런 얘기들이 없이 대의원총회 이전에 소위 말해서 노사협약서를 체결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위법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이런 위법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쌍방이 합의하에 파기한다? 이거는 쌍방에서 합의를 하지도 않을 거며 그렇게 해서 파기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 위법 상황에 대한 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은 이 위법 상황에서 이제 그 협회에서 모든 지출이 생기면 나중에 가서 그 지출에 대한 그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피해 보상의 청구 대상은 누구냐? 그 협회의 대표 역할을 했던 이상훈 회장도 그 책임이 있지만, 더불어서 방조를 했던 노조도 같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이것이 지금 상황으로 단체 협약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집행이 되고 나면은 협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2사람, 조사자와 방조자에게 저희는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가서는 소송이 걸리고, 또 소송이 걸리면은 협회는 혼란 속에 빠지고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법적 그 검토를 받으면서 마지막에 결론은 일단은 협회도 그렇고 또 노조 측도 그렇고 문제가 되는 거를 서로 책임지지 않고 깨끗하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 대의원총회를 거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서로 재검토를 해서 대의원총회를 걸쳐서 그 부분만 다시 조정을 하는 게 맞다. 그랬을 적에 협회가 안정되게 이 노조 협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고, 어떤 그 용역에 의해서 제가 하는 결과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먼저 노조 협약서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이 노조 협약서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습니까? 질문 좀 해주시면 간단하게 들어가겠습니다. 네. 다 하고 좀 질문을 받을게요. 아, 그럴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또 두 번째 또 아빠는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까먹으실까봐. 비급여 진료 공개 때문에 저희가 7월 13일까지 그 비급여 신고를 다 해야 됩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7월 13일 날까지 비급여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안 했을 적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이거를 안 할 적에 협회에서는 어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또한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는데, 제가 이제 이 비급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비급여가 요번에 갑작스럽게 신고하라고 추진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추진 과정을 보면 2009년도에 비급여 진료 비용을 고지를 하게 법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비급여에 대해서 우리 병원 내에 이렇게 수가를 써붙이는 그런 고지가 이제 의무화 됐지 않습니까? 그거를 시작으로 2015년도에는 그 비급여 진료 비용 현황 조사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급여 진료 비용에 대해서 정부에서
항상 자기들이 체크할 수 있다는 그런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2019년에 비급여 진료 비용은 설명을 해줘야 된다. 설명 의무화를 또 해서 이제 보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년 동안에 걸쳐서 이런 비급여에 대한 소위 말해서 과정들이 이렇게 저희 회원들의 목을 쬐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그리고는 이제 2020년 9월 4일날 의료법 시행 규정을 일부 개정해서 요번에 저희가 해야 되는 그 비급여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 공개하는 그런 이제 법안을 만들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그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 현황 조사 공개에 관한 정책을 차근차근 10여 년을 걸쳐서 해왔는데, 그렇다면 협회가 하루아침에 이거를 무슨 반발을 하고 투쟁을 한다고 해서 바뀔 수가 있냐,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결국은 우리 협회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느냐,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 이런 공개 정책은 정부가 법률적으로 개정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저희도 법률의 오류를 잡아서 정부와 싸워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아마도 뭐 협회가 제가 나중에 들은 후문이지만 이거에 대처하기에 조금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못하는 상황에서 아마 서치가, 서울시 치과의사회가 헌법 소원을 올 초에 냈고, 그 다음에 5월 26일 날 의료법 의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시에서 법적인 투쟁을 하기 시작한 건데, 협회가 못한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협회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서치가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법률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도와서 같이 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보기에 의료법 헌법 소원은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그 사이에 저희는 모든 게 시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급한 거는 지금 의료법 의료정지 가처분 소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처분 소송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이게 아마 시행이 9월 23일인가 4일로 알고 있는데, 시행되기 전에 어떻게든지 가처분 소송에 있어서의 결과를 받아야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가처분 소송에서 저희가 소위 말해서 인용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협회와 새로운 집행부는 투쟁이 되든 아니면 서로가 논의가 되든 해야 되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에 협회를 해보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을 볼 적에 법률 싸움에 있어서 반드시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언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언론을 활용한, 이게 국민들의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그거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그런 환자들, 국민들에 대한 걸 부각을 시켜서 어찌됐든 간에 이것이 시행이 되기 전에 가처분 소송으로 언론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이제 집행부에 들어간다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론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출마를 선언하고 준비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이번 주 월요일이죠? 이번 주 월요일 날 연합뉴스에 저희가 기사를 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은 정부에서 이렇게 의료인들에게 공개를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환자 입장에서나 의료인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알 권리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이런 연합뉴스에 보도가 나왔고, 지금 현재 일간지 두세 군데에 기고문 형태로 해가지고 지금 다 기사를 배포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두세 군데에서 기사가 되든 기고문이 되든 해서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시급한 상황을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앉아서 싸우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새로운 집행부는 들어가자마자 서울시장이 그 다음 날서부터 출근했듯이 이번에 경상되는 협회장은 그 다음 날부터 나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임원들을 탄핵한다, 보조역사를 파기한다, 이런 거를 가지고선 어떤 퍼퓰리즘을 좀
만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임원 탄핵이니 이런 거는 저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일해온 사람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정관에 따라서 만약에 또 본인들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그만둔다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상황이 생긴 대로 또는 적절하게 조치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협회에서 지금 안정되게 일을 해야 될 7월 13일 날까지 지금 이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7월 12일 날 저희가 1차 투표가 있고 만약에 거기에서 결정이 안 나면 19일 날 저희가 또 2차 투표가 바꿔가는 상황에서 모든 것들이 시급하다. 이 상황에 제가 우리 기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치과에는 지금 안정된 거를 원하지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걸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빨리 모든 게 수습이 돼서 회원들도 그렇고 협회도 그렇고 정상화되는 것만이 제가 볼 적에는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저희 해결 캠프는 여러 형성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 제가 안건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노조 협소 관련해서 이제 녹취록 본인이 들어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하지만 거기서 이제 노조도 어떻게 보면 총회 전에 이제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는 걸 어느 정도 인지했다고 그러면 아예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제 판단만이 아니라 네, 우리 저 치과협회 네. 감사단에서 감사 보고서를 냈습니다. 감사 보고서를 보시면 거기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감사분들도 그 녹취록을 다 듣고 노조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었다.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보고. 그러시면 그 노조 협소 관련해서는 아무튼 그 부분 그 녹취록 그 부분 가지고 노조 쪽하고 이제 회장 당선되시고 그 부분 가지고 재검토해서 대응 총회 거쳐서 뭐 해결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이제 해결 방안이신 거고 맞습니다. 예. 두 번째 그 비급여건 관련해서는 가처분 소송 이 부분으로 좀 결론을 내리신 건가요? 일단은 그 헌법 소원을 낸 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그거를 기대할 수는 없다. 하기 때문에 가처분 소송이 빨리 결정이 돼서 일단은 이 의료법이 시행되는 거를 막아야만 한다는 게 이제 저희 캠프의 입장이라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가처분도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윤석열 때 보았듯이 이것이 사안이 시급하다 싶으면은 좀 빨리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신고에 관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적에는 사안이 시급하기 때문에 빠르면 7월 달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급여 진료비 공개 부분 자체는 서치에서 헌법소원을 지금 제기가 됐고 그다음에 헌재에서는 지금 이걸 심리를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5월 중순에 연계해서 지금 이미 그 헌법소원의 어떤 결정이 날 때까지 이 집행을 좀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이 이미 서치에서 제기가 됐어요. 맞습니다. 네, 이게 됐기 때문에 지금 취업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예를 들면 그 가처분 소송이 시급하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거기 서치에 이미 아마 신문은 아마 진행이 좀 안 된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 뭐 취업에서도 서치에서 지금 가처분을 제기한 부분 자체를 예를 들면 뭐 보조 참가자에 들어가서 그걸 지원하겠다는 저는 좀 지금 할 수 있는 건 그 부분이 또 그걸 하기 위해서 국민의 여론 자체를 조금은 좀 그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 회에 대한 어떤 그 대국민 홍보 혹은 뭐 언론을 통한 어떤 여론전 이걸 지금 뒷받침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금 네, 맞습니다. 예, 그 두 가지가 지금 포인트는 맞습니다. 그렇죠? 가처분 신청이 빨리 좀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하려면은 결국은 여론을 통해서 그것을 환기시켜주고 또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자꾸만 저희가 제시를 해주고 이것이 지금 협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이제 소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노사 합의서인데 지금 중심 자체는 이제 그 정관상에 있는
그 예산을 노조에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의원총회 자체를 지난해처럼 그 대의원총회에서 어떤 의결을 거쳤는데 그 절차상인데 그게 지금 하자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노조에서도 이제 그 어떤 대의원총회에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걸 그 녹취록에 보면은 5, 6차 회의 때 보면은 이제 그 내용이 인지했다는 게 지금 나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취업은 좀 7월 말에 아마 예산안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임시 대의원총회 자체를 지금 해야 되거든요. 지금 지난번 그 5월 때 한 거는 그냥 그 3개월치만 이것만 지금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 전에 그 절차상에 그 대의원총회는 그 안을 가지고 그대로 기존의 합의 내용 자체를 7월 말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그걸 그냥 의결 절차를 거치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 내용 자체, 합의된 내용 자체에 이거 자체를 어떤 뭐 좀 변화를 뭐 제협상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내용 자체도 조금 그 수정을 하겠다는 말씀이신지 그걸 조금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정확하게 지금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노동조 단체 협약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끝에 결정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 노사협약서 합의서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우리가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게 위법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서 나중에 협회도 그렇고 노조도 그렇고 서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협상 테이블에 나오자. 그게 첫 번째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가지고서 부분적인, 그러니까 전체를 우리가 다 선보는 상황이 아니고 그 회원들 정서에 사실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에 시행해 오는 것들도 대부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이 정서적으로 몰랐던 것을 알게 됨으로써는 오는 회원들의 정서에 그 맞는 몇 가지는 좀 재검토를 해서 재협상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대의원총회에 올려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협약서를 우리가 좀 시행을 하는 게 그게 이제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치과신 신정업자입니다. 네. 비급여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 대전총에서도 사실 입장을 밝히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 차원에서 여쭤보면, 지금 이제 복지부하고 이제 그 단체, 의학인 단체하고 이제 협의하고 해야 될까요? 논의 중인데, 일단 의과 쪽에서는 미용 성형을 이제 빼는 걸로 네. 얘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대전에서 이제 이만규 충북지부장님이 이제 회의 들어가기 전에 입장을 확인하겠다 하면서 고철 임플란트가 빠지면 어떻게 수용하겠냐 이거 여쭤봤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대전 토론회에서 고철 임플란트가 빠지면 그 수용을 하겠냐고 물어봤을 적에 다른 두 분은 수용을 할 거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수용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그날도 똑같이 드렸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진행된 게 아니고 어차피 로드맵은 있습니다. 이 로드맵대로 가고 있는데 지금 타협하기 위해서 고철하고 임플란트를 빼준다고 거기에 타협을 한다? 결국은 시간상의 문제지 나중에 가서는 갈 거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살아오면서의 경험이고 또 공직자들이 보통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에 대해서 일단은 언론과 모든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제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수용할 수 없다는 생각이 있는데, 제가 오늘 좀 확인을 해봤는데 이만규 회장이 고철하고 임플란트를 빠질 거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거를 좀 확실하게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고철하고 임플란트가 빠지는지에 대한 여부도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아마도 그 4개 의학단체에서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있다고 지금 제가 오늘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계속해서 아마 그런 그 모임을 통해서 치과의사협회에서 좀 주도적으로 일단은 지금 저희가 상세 항목으로 35개 돼 있는 것 중에서 몇 개를 빼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항상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먼저는
큰 틀에서 우리가 수용을 할 거냐 말 거냐. 두 번째는 수용을 하게 될 적에 그럼 우리가 어느 선까지를 우리가 마지노선을 볼 것이냐. 이런 투 트랙으로 가야지 지금처럼 뭐 노출하고 인권 같은 내주는 받을 거냐. 이런 식의 어떤 그 정책에 있어서의 어떤 그 접근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은 저는 일단 수용할 수 없습니다. 혹시 또 못하면 뭐 제가 40분에 끝내려고 생각했는데 저는 제가 이제 출마를 하게 된 이유는 사실 어느 후배의 어떤 그 간곡한 얘기에 제가 사실 제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출마를 다짐했습니다. 저희 후배가 저한테 한 얘기가 협회가 편안하고 모든 게 잘 돌아가면 협회장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처럼 어렵고 노사 문제에다가 뭐 비급에다가 여러 가지 상황이 이런 상황에 형님이 저번에는 큰 병원 한다고 공격을 받았는데 지금은 큰 병원을 해본 사람이 이런 일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사실 아닙니까?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이걸 회피하는 거는 오히려 저번에 회장을 나왔던 것보다 더 무책임한 것 같다. 이런 지적을 저한테 해주셔서 제가 어떻게 보면 자녀임기라는 게 정확히 계산해 보니까 21개월이더라고요. 3개월, 5월, 6월, 7월 빠지면 21개월인데 21개월이 짧다면 짧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2년 임기로 따지면 또 짧지도 않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경험과 회무 법사는 그런 그 경험 이런 것들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해서 자녀임기를 제가 짧지만 굵게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발휘해서 정리를 해보고자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궁금하신 질문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좀 그냥 가벼운 뭐 앞부분에 네. 노조계약서 뭐 비급여 이렇게 나와서 그냥 가벼운 질문 한두 개 있는데 1년 2, 3개월 만에 선거 캠프 또 이제 다시 이렇게 캠프 차리신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차리셨는데 좀 뭐 전혀 예상 못 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다시 작년에도 이렇게 하셨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소감하고 작년에 이제 4분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형식적인 이제 당선 확률은 25%고 지금 올해는 이제 3분이어서 33%인데 확률은 높아졌습니다. 8%가 올라갔는데 그래도 작년에 한 번 또 경험 있으시고 좀 위기 상황에서 본인이 안정된 어떻게 보면 구원투수 오승환 같은 어떤 위기에 강한 구원투수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시고 형식적인 확률은 33%인데 생각하셨을 때는 올해 확률로 혹시 몇 프로 정도로 생각하시는 당선 확률을 그거 두 가지 당선 확률이요? 네, 두 가지 좀 하겠습니다. 일단 거꾸로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네. 이 선거에 나오는 사람은 100%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옵니다. 내가 만약에 뭐 50%라고 생각하고 나오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나올 적에 100%라고 생각을 하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목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네. 제가 1년 만에 다시 캠프를 이렇게 꾸린 거에 대한 소감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작년에 선거가 끝난 다음에 저희 그 캠프의 그 의원들에게는 굉장히 미안했습니다. 그냥 저를 믿고 따라준 그런 모든 그 캠프 위원들을 실망시킨 것 같아서 굉장히 미안했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는 이제 선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왜? 내가 혼자 싸우다가 나 혼자 지는 거면은 내가 다 감수하면 되는데 이 소위 말해서 동지라고 그러죠. 동지들과 같이 지내다가 지니까 그게 저의 아픔보다도 그 동지들한테 미친 그런 아픔이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선거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이렇게 또 보궐선거가 생기면서 이 어려울 적이 안 나가면 이라는 그런 그 저한테 요청을 했을 적에 저도 스스로 100%의 확신을 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질문 없으시면 네. 우리 저 못다한 얘기는 요즘 뭐